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 파트너스의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하는 것인데요. 특히 영문 국제 계약서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법과 상황의 차이가 있기에 더 꼼꼼한 검토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국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들어가는 조항 중에 하나인데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기책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못할 때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의 천재지변과 전쟁, 테러, 폭동 등의 내란 등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 불가항력 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재해 또는 전쟁 등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한 정의,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상대방에게 통지 및 피해 감소 의무, 해당 상황이 정해진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 조치로 불가항력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만일 불가항력에 관한 내용에 전염병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약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팬데믹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완전 면책보다는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되지 못하여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 내의 불가항력 조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태 발생 후 즉각 상대 측에 통지를 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은 지적재산권의 보유자 라이센서가 해당 권리의 사용을 허락해주고 상대방 라이센시에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 시 보통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라이센스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국내의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에는 라이센스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 사용 범위나 라이센스 비용 및 그 지급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계약 시 구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주요 조항별로 살펴보면, 라이센스 계약에서 계약 기간과 갱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간 만료일의 경우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여 기입하여야 합니다. 라이센서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며 보통은 3년이나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싱 사용을 해당 국가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구분해서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라이센스 계약의 특성상 라이센스 노하우 등 기술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공유된 비밀 정보에 대한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계약서 상에 반드시 세부적으로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생 가능한 천재지변 또는 발생 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에 통지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금전 채무에 대한 지불 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로열티 미지급의 지불 기한이나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었는지,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존속 조항이 기재되었는지, 중대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합작투자 약정이란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진 국적이 상이한 다수의 투자자가 함께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합작투자계약서의 일반적인 구성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여기에서는 회사의 이름, 형태, 사업 목적, 회계연도 및 설립 비용 등의 사항을 정하게 되고요. 출자금 납입 및 지분 비율.
본 조항에서는 합작 투자 계약서의 중요 부분으로서 주주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하여 출자금 및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지요. 주식의 양도 제한. 합작 투자의 경우 특히 투자자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매수권 조항을 포함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및 지배구조.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조항은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투자자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를 직접 지명할 권리가 있는지, 이사회 구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계약의 종결. 이것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또는 합작법인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될 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해제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발생하게 될 분쟁이나 불이익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합작투자 계약 조항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확실히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보통 다른 국가의 언어나 법률 또는 국제법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국제계약서를 보다 안전하고 꼼꼼하게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영어를 좀 잘한다는 것을 넘어 풍부한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제 영문 계약서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법률 영어와 일반 영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계약서의 특성상 기업 내부에서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시더라도 최종적인 검토만큼은 기업 법률 전문 변호사, 특히 영미권에서 정통 영어 교육을 받은 해외파 출신 변호사를 통하여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하치키스 스쿨이라는 미국의 보딩스쿨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하였고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기업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국 메릴린치의 투자은행 부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삼성물산건설 부문 법무팀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아왔었는데요. 저는 고교 시절부터 미국의 사립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하며 탄탄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대학교와 첫 직장도 미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영문 국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른 변호사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외국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 아니라 억울하거나 불평등한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풍부한 국제법 지식과 국제거래 노하우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계약 외에도 협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활한 영어 실력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사오니 영어를 활용한 국제적 법적인 내용에 있어 조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